그의 이름이 뭐지? 채식주의자 쓴? 한강입니다. 한강, 그지? 어느 모임의 식사에서 이제 2번 1다시 좌증은 아내에게 인간의 본능에 순응하는 식습관인 육식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한다. 하지만 아내는 식습관 차이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믿으면서 지갈 길을 간다. 그 내용이지, 그제? 이 내용이. 여기 자유의지란 말은 하나도 없지만은 여기서 보면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다, 뭐 마음이 불편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다 추론을 해야 돼. 그러면 봐. 다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 다의 어떤 내용.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다의 결정론의 입장인데 한번 보면은 선생님 좀 재밌게 써서 봐봐. 결정론을 또 파고 들어가면은 유전자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이 있지, 그지? 그 관점에서 썼어. 가의 자증은 육식을 인간 본성에 순응하는 식습관이라고 인식한다. 인간의 육식 습관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자연 법칙을 따라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미리 인과적으로 결정된 방향으로 지나간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을 수용하더라도 다의 인간의 식습관은 결정론 중에서도 유전자 결정론보다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을 따라 진화를 거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온도에 따라 무의식 중에 사회적 감정을 달리하면서 사회적 진화 이런 것들 있지, 그지? 타인에 대한 호감 차이를 보이듯이 인간의 육식 습관은 그냥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때문에 한 거야. 문화유전자 밈이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고 많이 나왔지. 그 구운몽에 있는 것도 나오고 문화유전자 밈. 우리가 흥에 겨워하고 뭔가 뭐 예를 들면 아리랑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대를 겪으면서 문화적으로 유전된 어떤 내용이라는 거야. 그게 밈이라 그래. 밈. 응? 유전적 유전자인 진을 본떠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용어란 말이야. 처럼 오랜 사회화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문화로 받아들인 결과를 할 수 있다. 문화유전자 밈은 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한편 화자의 아내는 육식을 거부하면서 채식을 선택한다. 이것은 인간의 식습관은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인과성에 따라 미리 결정된 게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라는 이것을 뒷받침한다. 유전과 환경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으며 설령 결정론이 인과성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의지의 자유가 있다. 화자의 이거 그냥 쓰면 계속 지문을 끌고 와야 돼. 아내가 좌중의 강권을 뿌리치고 채식을 선택한 데서 할 수 있듯 설령 결정론이 옳다고 해도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식습관을 선택할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 내용 꼭 들어가야 돼. 뭐 연세대는 뭐라고 했는지 보자. 다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자유의지 산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식습관도 환경 요인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의 자증은 자신들의 식습관을 마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는 좌증이 채식을 본능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주인공의 육식을 권하는 행위를 자유의지 발현이 아닌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분석할 것이다. 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 기존 회고적 연구의 결론, 즉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육식을 당연시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한다는 것이 음식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에서 자증의 권유와 설득을 거부하며 채식을 고수한 아내의 행위는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그럼 볼까?
가해 입장에서 육식을 옹호하는 좌중의 태도는 아까 그 문제가 좋은 건데 하여튼 나중에 보고. 자, 연세대 2021 인문사회 모의 논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관하여 재심은 나에 나타난 양립론자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재심은 다와 라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그 문제를 보려면 보기에 앞서서 결정론에 대해서 자유의지론 결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그죠? 자유의지는 내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내가 도식화를 한번 해줘 볼게. 아우.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서 보이시? 이렇게 한번 넷으로 나눠보자. 이거 뭐야? 여기를 결정론이라고 보고 여기를 비결정론, 얘를 양립가능론으로, 양립불가론으로 한번 보자. 요 관점으로 보면은 결정론의 관점은 뭐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모두 과거의 상태와 또는 물리법칙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결정론의 관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것도 과거의 사건, 사태, 현상, 물리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치? 비결정론은 뭐야? 결정론과 대립하는 개념이지. 과거의 상태와 물리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는 거야, 그치? 어? 결정되지 않은. 지금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개념이 아니야. 근데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얘기야. 양립가능론은 뭐야? 결정론과 비결정론은 논리적인 모순 없이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리하여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견해의 바탕을 둔 주장, 양립가능론이지, 그치? 우리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있잖아. 자유의지와 결정론 내 개념에서 잘 봐. 자유의지 결정론에 대립하는 개념은 비결정론이야, 그지?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양립할 수 있다.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행동의 원인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그 자유의지에 따른 영의 욕망,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정될 수도. 양립 불가능론은 어떤 게 있어?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결정, 그 말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결정론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개념이지, 그지? 반대로 결정론이 참이라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자, 이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은 이렇게 언어적으로 상당히 복잡해져.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또 결정론도 약한 결정론이 있고 강한 결정론이 있어. 응? 아까 한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책 내용을 책 내용이 어디 갔지? 또 없어졌네, 이래지. 여기 있네. 우리 그동안에 그 논술 주제로 자유의지론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자, 결정론의 관점에서 한번 봐봐. 숙명론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죠. 자, 봐봐. 아까 이게 이런 거야. 조금만 읽어줄게. 결정론은 세계 운동, 특히 인간의 의지 및 행위는 어떤 외적인 힘, 즉 원인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세상 사회는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결정론과 대립한다. 이때 외적인 힘의 성질에 따라 결정론은 다음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외적인 힘을 정신적으로 보는 경우, 이는 다시 종교적 숙명론과 목적론적 결정론으로 나뉘다. 이런 개념들 외우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먼저 종교적 숙명론에는 예정설, 서양 중세 신학의 기독교적 교리, 동양 불교의 인과응보론이 있다. 결정론. 세계는 신의 의지에 따라 미리 계획된 질서에 따라 운행하며 예정조화설이라고 그러지. 도중에 어떤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비결정론적 요소가 섞여 있다. 다음으로 목적론적 강한 결정론은 예정설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서 비결정론적 관점을 따라 인간 의지의 자발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시각이다. 그치? 근대 관념 철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칸트주의, 신칸트주의, 이상주의, 프래그머티즘의 박애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목적론적 약한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미 결정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서 자유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지. 모든 상황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니체의 니힐리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있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 하면은 되게 딱 떨어지지, 그치? 그런데 양립론자 중간에 애매하게 이 입장을 분석을 하래. 그러니까 지금 양립론자 입장을 잘 찾아내서 분석해서 기술하는 게 핵심이고, 그것을 기초로 다와라를 평가하래. 근데 빌어먹을 나는 지금 영어 지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재밌는 문제더라고. 다의 실험 결과하고 나부터 먼저 듣자. 다의 결과는 뭐냐면은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었던 참가자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참가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나를 보면 최근에 연구는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함으로써 유년기 환경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작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그 결과 유년기 환경이 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뒷받쳐오는 많은 가설들이 폐기가 됐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강한 결정론, 약한 결정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야.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문제.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양립론자들은 왜 양립하는지 여기 보면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지문 이런 거 나오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항상 추론을 해야 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관계에 대해서 양립론자,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양립할 수 있다는, 그러면 비결정론의 입장은 배제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양립론의 입장에서는 강한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는 경우 별로 없겠지.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따르기도 하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을 오히려 지금 이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다와 라를 먼저 읽어서 일단 가늠을 해야 돼. 라 같은 경우는 환경 같은 외적 작용이 결정론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적다는 거.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환경이 나쁘더라도 자유의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 양립 가능성은 뭐고? 생각보다 굉장히 세는데 이거 여기 뭐 음료를 들고 있었다는 거 아까 보면은 뭐야, 인과 법칙 같은 거 얘기했지, 그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 아까 설명한 것들 있잖아. 그런 내용들, 물리적 인과 법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선 계속 차이점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지분 해석한 걸 한번 봐봐. 양립론은 결정론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결정론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모든 원인은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며 예정된 세계관에 따른 결과이다. 그치? 만약에 좀 부족하면은 기왕해서 선생님이 쓴 책에 카페 들어와서 다 봐. 만약 그렇다면 인간 행위의 궁극의 의미와 인간 행동의 인과적 원인은 무의미하다. 그치? 자연 법칙과 세계의 모습을 규정하는 인과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치? 따라서 결정론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선택할 자유를 가로막고 인간 행위의 원인 자체를 부정한다. 결정론에 따를 경우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양립론자들은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만약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은 인과성을 강요 또는 통제와 혼동한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인과성을 강제 또는 통제와 혼동한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반드시 규명해야 돼.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자유의지는 양립론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필연의 관계잖아. 그치? 강요 또는 통제하고 혼동한 때문이래.
강요하고 통제하는 거는 뭐야? 어?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인과성을 강제, 강요 또는 통제. 이 강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필연의 법칙을 반드시 따르는 건 아니지, 그지? 응? 그럼에도 그걸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자유의지잖아. 강한 자유의지. 근데 만약에 인과성을 따른다 그러면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겠지, 그치? 결정론적이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면은, 여기 지금 영어를 보면은 어디 있니? 요 내용이 however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They argue that the view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rests on a confusion of causation with 굉장히 어렵네. 오케이. 요 내용을 꼭 밝혀야 돼. 만약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는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나의 기대와 신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물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한다면 나의 행동은 그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에 귀책 사유는 내게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결정론이 옳다는 사실, 즉 만약 결정론이 옳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강제되거나 통제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치즈 샌드위치를 사고자 한다면 이것은 나 스스로 결정한 분명한 사실로 그 누구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다. 결정에 따른 것 또한 아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하라고 강요당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야. 스스로 결정한 거하고 강요당한 거하고 계속 강요, 강제, 강제한다, 다르다. 계속 거듭되는 단어, 서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번에 2번. 이게 출제자의 의도에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다시 말해, 물리적 강제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타인이나 외적 세계가 나에게 가하는 그 무엇이지만, 결정론은 만약 그것이 실제하는 힘이더라도 나란 존재와 나의 신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어야 한대. 우리는 이러한 외적 통제와 강제를 분명히 거부하며 만약 이러한 외적 힘을 결정론에 따라 규정한다면 혼란이 따를 것이다. 재밌는 말이지, 그죠? 설령 결정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외적 통제나 강요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말이 논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개념, 큰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추상화가 안 되고 그런 걸 잘 보는. 그래서 일단은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일단 기술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 영어 지문은 이게 좀 원문을 갖다 줘가지고 더 어렵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은 학생 중에 논리적인 모순과 불일치를 일으킬 때가 뭐다? 지문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콕 따와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면은 논리적인 불일치를 이룰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지금 봐야 되고, 또 계속 반복되고 중요하게 지금 사용되는 문장이나 서술의 의미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지문하고 견주어야 되고, 그 내용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려워. 이게 상당히 어려워.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써서 여기 보자. 이거 봐. 이렇게 썼는데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나를 읽고 다음 결론을 추론하는 데 있다. 옛날에 이렇게 써봐. 자, 항상 글을 읽어서 어려우면 글 내용이 어려우면 명제화 결론을 기술해서 우열을 정하는 거야.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 가능하다. 두 번째, 강한 결정론의 시각에서 강한 결정론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결정론의 인과성을 강제와 혼동한 때문이다. 세 번째, 인과성은 외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인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재밌는 말이잖아, 그죠? 인과성은 강제가 아니고 인과성은 곧 나란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라는 거야. 결론은 뭐냐? 결정론을 이끄는 힘인 인과성은 외적 강제보다는 내적 자발성, 다시 말해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이걸 추론해야 돼. 굉장히 고등사고를 요구하지. 논리적인 사고를. 이게. 그래서 어려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연세대 문제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논술 문제에서 자유의지냐, 결정론이냐,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어. 그거 아주 도식화되기 쉽지. 지금 보면 이거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고, 이거는 결정론에 따른 행동. 이게 되게 쉬운 게 옛날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 김동인의 뭐 무슨 소설에 나온 거 거기서 보면은. 무당이 무슨 행위가 뭐 저 하고 뭐 이런 건 그래서 자기를 비관하고 뭐 이런 것 이거 다 결정론에 따른 행위.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폴레옹의 손금을 근 사건이 있었어.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폴레옹이 전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손금이 나빠서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가 손으로다가 칼로 손을 그어버렸어. 됐지 그러면서 그게 나왔대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야. 아무튼 연세대 답지기지. 이렇게 논리를 이런 문제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은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영어 지문이면서 추론을 해야 되고 그 추론의 단서는 뭐다 아까 보면은 인과성, 강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얘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한가. 그래서 좀 더 아까 봤지만 결정론과 인과성의 양립 가능성을 굳이 보면은 강한 결정론의 관점이 있고 약한 결정론의 관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짧게 배경지식 설명했지만은 그 인과성이라는 게 바깥으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 원결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안의 자유이지. 그치? 얘를 근데 연세대 제시 모범 답안이 있다. 이건 왜 썼는지 한번 보자. 이거 내봐. 양립론자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실험 결과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의 실험 결과. 뭐라고 왜 그러죠? 연세대 글이야. 참가자는 비록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사전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뜻하게 타인을 대했으므로 자유의지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라에서 개인의 삶은 환경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사실이 곧 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자유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립론자 입장에서 볼 때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행하고 결정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과적인 법칙이 작용할 것이다. 근데 내가 여기다 600자 써라 그랬는데 384자로 보여줬어. 참 대학 웃기지 그지? 분량 적으면 둘이 가겠다래. 하여튼 지금 10장 쓰면 하면 되냐. 자 이거 봐.
제10은 나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정론은 인간 행위의 원인은 자연법칙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서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하지만 양립론에 따르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견해는 인과성을 강제와 혼동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결정론에 따라 모든 것이 인과적으로 미리 결정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타인의 강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 내용의 핵심이야. 나의 양립론을 따를 때 다라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다의 실험 결과는 결정론 안에서도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론 안에서도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음을.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던 참가자보다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던 참가자가 타인에게 더 크게 호감을 느낀 것은 결정론적 인과성에 따라 환경이 사고를 지배한 결과다. 물리적인 환경이 사고를 지배한 결과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래. 그럼에도 실험자들이 그 차이를, 피험자들이겠지, 의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타자에 강요받거나 환경에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선택한 때문으로 호감도와 같은 사회적 감정이 결정론적 인과성을 보이는 데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작동한 것임을 보여준다. 굉장히 어렵지, 그지? 이게 쉬운 듯 어려워요. 이게 특히 기술할 때. 나는 결정론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이유는 인과성과 강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열악한 유년기 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하여 성공한 사람에게서 확인됐듯이 개인의 삶은 환경이라는 외적 강제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삶이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거나 과거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뜻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인간은 각자 처한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양립 가능하며 외적 강제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은 결정된다. 문제가 이렇게 수준 높을 수가 있어. 쉽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응? 이건 기술하기도 어렵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딴 건 몰라도 논리적인 어떤 관계성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논리가 적으로 맞든 틀리든 잘못 기술이든 이거 떠나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인과성, 강제 이 내용을 얼마만큼 잘 끌어와서 답안을 기술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나에 따르면 잠깐만.